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Don't Starve Together입니다.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이 살아남기 힘든 세계에서 1년 70일 항상 같은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낭만의 주인공은 달섬 조각에 살고 있는 은둔자 할머니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보물을 찾으러 바다에 나갔고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달의 영향을 받아 이상현상으로 크랩킹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혹여나 할아버지께 닿을까 매번 유리병에 편지를 담아 보내고 있다네요. 저는 이 슬픈 사랑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할머니께서 외롭지 않도록 섬에 꽃을 가득 심어드리려고 합니다. 총 1520마리의 나비를 잡은 195일, 3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걸린 Don't Starve Together 꽃밭편, 지금 시작합니다. 머리에는 나비, 손목에는 민들레꽃, 옷은 귀여운 핑크색 멜빵 바지, 그리고 귀여운 레이스가 달린 숙녀화를 신은 꽃을 좋아하는 소녀가 할머니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입장하니 웬 꼬마 귀신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안 바뀐 상태로 들어왔나 봅니다. 살짝 당황했지만 생존에 가장 중요한 첫 가을인 만큼 빨리빨리 움직여주겠습니다. 우선 잔가지, 베리, 풀 등을 파밍해주면서 맵을 밝혀주겠습니다. 그러다 버치넛 지형을 발견했고 돼지왕을 기대하며 길을 따라 쭉 올라갔는데 여기엔 돼지왕이 없더라고요. 대신 편지가 든 병을 발견했습니다. 1일차에 할머니께서 계신 곳을 알아내다니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다음 날에는 워물을 타고 늪지형과 넓은 초원지형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비팔로도 잔뜩 있네요. 그러고 또 다른 워물을 타고 회전초와 용파리가 있는 지형으로 넘어왔습니다. 회전초깡을 하는데 톱니바퀴가 2개나 나오더라고요. 세상 운이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회전초깡을 했고 오늘 밤에는 베리를 구워 먹으며 배를 채워줍니다. 날이 밝았는데 근처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바로 금 파밍을 해주겠습니다. 이후 과학기계를 만들고 가방과 필요한 물건들을 몇 개 만들어 둡니다. 밤에는 비팔로들 면도를 해주겠습니다. 애들이 잠에서 깨면 풀로 한 마리만 꼬드겨서 비팔로 뿔을 얻어주고 남은 친구들 중 눈빛이 통하는 녀석과 함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맵을 뚫으면서 올라가 볼까요? 맛집도 발견해주고요. 돌길을 따라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돼지집도 부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대했던 돼지왕은 없네요. 아쉬운 대로 배라도 채워가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팔로 배도 채워주고 반대쪽 돌길로 달려보겠습니다. 버치넛 숲지형이 보이고 돼지왕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회전초깡으로 모은 장난감들을 금으로 바꿔준 후에 할머니 섬과 좀 더 가까운 곳을 밝혀봤지만 숲바닥은 뭔가 어두운 색이기도 하고 그냥 돼지왕 근처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급하게 배를 채우고 교차로쯤에 털을 잡습니다. 거점도 잡았겠다.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해야겠죠? 집 근처에 있는 워물도 타보고 팔로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녀 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벌목을 하려는데 돼지들의 힘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들은 밤이 되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빨리 많이 부려먹어야 합니다. 저녁에는 코알라 판트와 숨바꼭질을 하는데 사냥개들이 온다네요. 1타 쌍피로 해결해줍니다. 아까 얻은 고기들로 다시 돼지 친구들과 나무 파밍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너무 열심히 팼는지 트리가드가 나와버렸네요. 도망입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집 구역을 정한 뒤에 돌파밍을 하러 왔습니다. 해가 밝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기는 돌파밍장이라기엔 거미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일단 낮에는 안전한 곳에서 돌을 캐주고 저녁에 아비게일과 함께 거미들을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거미 사냥에는 킹비게일이네요. 밤새 거미집을 정리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총 11개의 거미집을 부쉈고 얻은 거미줄은 총 102개네요. 한동안 거미줄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팔로를 위한 특별식을 준비하며 밤을 보냅니다. 눈 뜨자마자 특별식을 선보였는데요. 제 요리가 마음에 든다는 표정이겠죠?
아침 식사 이후 해가 질 때까지 뿌리 파밍에 나섰고 밤에는 글로머를 에스코트하러 왔습니다. 무사히 집에 잘 안착시켜두고 오늘 야식으로는 미트볼을 좀 만들어 볼까요? 어제 캐온 풀뿌리, 장가지 뿌리, 베리 뿌리들을 심고 거름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슬 항해 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항해 준비를 하다 보니 나무가 좀 부족해서 다시 돼지 공장 가동입니다. 우리 돼지 친구들 참 기특하죠. 다만 해가 지면 바보가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비게일한테서 빛이 나서 이렇게 밤만 되면 쫓아다니더라고요. 돼지 친구들이 캐준 나무로 마저 항해 준비를 마쳐주겠습니다. 할머니 뵐 날이 머지 않았네요. 어제는 그렇게 사이가 좋던 돼지와 아비게일이 싸움이 붙었네요. 필요한 나무는 어느 정도 캤으니 돼지 친구들은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나비 사냥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비를 잠자리채로 잡아서 바닥에 심어주면 꽃이 되는데요. 이 꽃에서 또 나비가 나오기 때문에 집안에 미니 나비 파밍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많다고 나비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이 정도만 심어두겠습니다. 밤에는 반딧불이를 잡아 랜턴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풀이랑 장가지가 부족해서 팔로랑 산책 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리석 씨앗을 심고 자란 장가지들을 파밍해 줬습니다. 저 많은 나비들을 아직도 안 잡고 있다니 지금 보는데 눈물이 다 나네요. 이후에는 다시 장가지와 풀을 파밍하러 나왔고 이틀이나 지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버치넌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걸 보니 곧 겨울이 오겠네요. 집에 필요한 살림들을 채운 뒤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할머니 섬으로 가는 길을 한번 닦아놓으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숲으로 넘어다닐 수 있게 징검다리를 깔아주고 근처에 있는 거미들을 정리해줍니다. 여기에도 거미들이 한가득 있네요. 가을 마지막 날입니다. 할머니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를 깔아주고 부품들을 달아줍니다. 저는 속도를 즐기는 레이디니 돛대는 2개 달아주고요. 그 위에 조명과 피레침을 달아줍니다. 닷과 조타룡 키트도 달면 항해 준비 끝입니다. 큰 일은 준비가 끝났으니 유령 친구들이랑 보물찾기도 하고 겸사겸사 맵도 뚫어주겠습니다. 첫 겨울이 왔습니다. 나팔국화도 어느 정도 모았으니 따뜻한 집으로 가서 몸을 데워주겠습니다. 상해 가는 괴물고기는 알로 바꿔주고 저 친구들 추울 테니 불 한 주먹 쥐어보냅니다. 거미 사냥으로 고기가 차고 넘치니 식단은 고기 스튜로 플렉스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됐으니 겨울 코알라 판트를 찾아서 패딩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발자국을 쫓던 도중에 맥터스크를 발견했습니다. 손에는 사뿐이지만 바다 코끼리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상아는 안 주고 모자만 주네요. 이런. 오늘도 코알라 판트랑 숨바꼭질을 하는데 밤이 너무 깜깜해서 흔적을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크람푸스의 보따리를 발견했네요.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으로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용파리를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돌벽을 잔뜩 만들고 만난 피에로기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음식이랑 햄몽둥이를 챙겨서 용파리 사냥에 나서겠습니다. 가는 길이 꽤 멀어서 밤에야 도착했네요. 꼼꼼하게 돌벽을 설치해주고 어그로를 끈 뒤에 용파리 사냥 시작입니다. 아직 보스를 잡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무지성 맞딜밖에 못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끝나서 다행입니다. 용파리 다음으로는 크람푸스를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곧 겨울 거인이 올 때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도 베고 거미도 정리할 겸 오늘 저녁은 옆에 있는 숲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 좋은 예감이 드는군요. 집에서 나와 있길 잘했습니다. 외눈사슴을 잘 유도해서 벌목 좀 하려고 했는데 효율이 그리 좋진 않아 보입니다. 벌목하다가 어그로가 풀렸고 그 김에 잠깐 집에 가서 밥도 챙겨 먹고 몸도 녹인 뒤에 다시 왔습니다. 아직 맞다이로 잡기에는 조금 무서워서 여왕거미랑 겨울거인이랑 싸움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왕거미가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네요. 할 수 없이 다음 거미를 찾아 위로 올라갔는데 트리가드가 깨어났습니다. 싸울 시간을 충분히 준 뒤에 전리품을 주우러 갔는데 느낌이 쎄합니다.
이 거미가 뭘 먹고 있는 걸까요? 겨울거인 도면이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외눈사슴이 여기에서 죽었고 거미들이 고기들이랑 외눈사슴의 눈을 먹은 것 같습니다. 눈우산을 만들 생각에 신이 났었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일단 겨울이 끝나가니 급한 대로 도발 조명탄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일단 첫 발 불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발도 세 번째 발도 불발입니다. 확률이 이렇게 낮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번째 발도 불발인가 했는데 땅이 울리네요. 제 눈우산이 와줬습니다. 급한 대로 집중해서 싹딜 넣어봅니다. 이렇게 혼자 겨울거인을 잡아본 건 처음이네요. 좋습니다. 아침에 대리석을 캐는데 노 아이디어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집이 북적북적해 보이니 좋아서 일단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리고 맥터스크가 리젠됐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워킹 케인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자도 얻고 상아도 얻었네요. 드디어 저도 빨리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다. 겨울 마지막으로 보따리 주인을 죽였고 2개의 생명의 부적과 가을 거인 꼬리털을 얻었습니다. 이걸로 보온 가방을 만들고 겨울이 끝이 났네요. 봄은 본격적으로 나비를 잡을 시즌이죠. 나비를 몇 마리 잡은 후에 꽃가 옷 꺼내 입고 섬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곳이 할머니 집이군요. 막상 도착하니 이 넓은 곳을 언제 꽃으로 다 메우나 싶습니다. 그래도 2팔 걷어 올리고 힘을 내보겠습니다. 먼저 베리덤불도 심어놓고 쓰레기들도 인양하고 꽃도 몇 송이 심어놓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만치 떨어져서 얼굴도 안 보여주시지만 언젠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겠죠? 할머니께 눈도장 찍고 집으로 돌아오니 개구리비가 쏟아집니다. 개구리 전문 사냥꾼 아비게일과 함께 한다면 무서울 게 없죠? 그런데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네요. 게다가 아비게일이 많이 아파 보입니다. 급한 대로 영약을 만들어 먹이고 저는 피 채우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든든하네요, 우리 아비게일. 진짜 하루 왼종일 내리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개구리 다리를 주워보니 떨어진 개구리만 근 200마리네요. 새삼 아비게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당분간 맥기니는 미트볼입니다. 이후에는 집에서 잠자리채를 만들어서 나비 잡고 대리석을 불리고 집안일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봄 끝자락이네요. 여름이 오기 전에 할머니를 한 번 더 뵙고 오겠습니다. 봄 동안 잡은 나비를 심어주고 할머니 베리를 훔쳐먹는 나쁜 호롤로는 혼쭐을 내줍니다. 물고기는 잡힐 때마다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는데 작다고 던져버리시면 제 입으로 넣어주고요. 또 재료가 되는 대로 할머니 집도 수리해 드립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주변 사물들이 자연 발화되기 때문에 오늘 낮까지만 나비를 잡고 오늘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동안 못 올 것 같은데 여름이 금방 지나가길 바라야겠습니다. 집을 비운 동안 우리 팔로가 집을 잘 지키고 있었네요. 먼저 자란 풀들과 장가지들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은 개구리 다리들과 재료들을 섞어 만찬을 만들어 줍니다. 겨울과는 다르게 여름에는 더워도 나비가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모든 계절 중 여름이 낮이 제일 길어서 하루 동안 나오는 나비 수도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나비를 잡고 해가 지면 여름 거인과의 전투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집 근처 워머를 타고 사막 지형으로 왔고 할머니 드릴 꽃 하나 따놓은 다음에 아비게일과 함께 개미사자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무색하게 순식간에 끝이 났네요. 이후 낮에는 무한 나비 파밍을 하고 밤에는 아비게일과 오손도손 보냈습니다. 그렇게 나비를 70마리쯤 모았을 때 할머니께 선인장 꽃 샐러드를 가져다 드릴 겸 나비 심을 겸 섬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연 발화가 너무 무섭긴 한데 후딱 다녀오면 괜찮겠죠? 도착하자마자 나비부터 호다닥 심고 새벽같이 출근하는 할머님께 샐러드를 전달해드린 후에 바로 런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웬 고양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가만히 두면 글로머가 위험하니 내쫓아줍니다. 그러고는 다시 나비 잡을 준비를 하는데 나무에 불이 났네요. 소문 무사하길 바라면서 다시 열심히 나비 파밍입니다. 그리고 집에 자갈길을 깔아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나비를 잡으러 올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비를 모으다 보니 100마리가 다 되어갑니다. 여름이 끝나려면 아직 5일이나 더 남았는데 말이죠. 섬에 한 번 더 가서 나비들을 심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초스피드로 항해해서 섬에 도착한 뒤에 세상 열심히 심었는데 나비가 너무 많아서 결국 섬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제발 불이 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서둘러서 심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부채로 바로 진화해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네요. 또 어딘가에서 불이 날까봐 무서워서 얼른 집에 가야겠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나비를 모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름도 끝이네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 거위는 벌목을 잘하기로 유명하죠? 곰소리가 나오면 위쪽 숲에 데려가서 벌목 겸 거미를 해치워야겠습니다. 가을 거위는 가을 초기에 온다는 말을 들어서 미리 할머니를 뵙고 오려고 합니다. 섬에 새벽같이 도착했는데 호각골에도 아직 졸린 시간인가 봅니다. 밀린 집안일을 하고 꽃을 심어볼까요? 할머니께서도 꽃이 좋으신지 한 송이 심을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꽃을 언제 다 심나 했는데 벌써 할머니 집을 두르고 있네요. 뿌듯합니다.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가서 낮에는 나비를 잡아주고 저녁에는 오랜만에 나팔국화를 모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비를 잡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안 좋은 예감이 든답니다. 곰소리가 벌써 찾아왔나 보네요. 집 근처에 있는 가을 거인을 발견했는데 이 친구 먼저 공격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저희 집 냉장고를 다 털어갈 수도 있어서 숲 쪽으로 유도해 주겠습니다. 역시 벌목 성능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근처에 여왕거미가 깨어나서 곰소리랑 싸움을 붙여볼까 했는데요. 우리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싸움을 붙인 뒤에 남은 체력은 직접 깎아줬습니다. 거미줄 파밍에 나무 파밍에 일석이조네요. 이 정도 나무면 1인 살림에 충분할 것 같네요. 집에 돌아와서 두 번째 얻은 곰소리 털로는 복면곰 조끼를 만들어줍니다. 작년에 왔던 고라니들이 저희 집에 또 놀러왔네요. 누가 보면 키우는 줄 알겠습니다. 어느새 나비가 또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섬으로 향해 줍니다. 야무지게 꽃을 심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물고기가 드시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망에 잡힌 물고기를 가져다 드렸는데 너무 작다고 안 받으시네요. 바다 낚시라도 배워야 하나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풀을 캐는데 아니 고라니들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2마리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계속 남아서 오늘 저녁에는 집 근처에서 바다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물고기가 걸려들었고 광부모까지 써서 낚은 물고기는 팝콘이네요. 그래도 나름 뿌듯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나비를 열심히 잡고 있었는데 문득 겨울이 되면 또 한동안 섬에 못 갈 테니 남은 가을은 할머니 곁에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섬으로 출발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할머니께서 드시고 싶어 하셨던 생선을 드리니 드디어 성함을 알려주셨거든요. 진주라니 성함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와중에도 나비를 잡는다고 감동의 순간을 그냥 보내버렸지만 1년의 노력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후부터 할머니께서 제 이름도 불러주시고 춤도 춰주시고 말씀도 따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보답으로 저는 할머니 집을 수리해드릴까 싶어서 섬 근처에 과자 들소라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냥 바위밖에 없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일단 나무 판자 먼저 채워넣고 저녁에는 틈날 때마다 바다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상어가 습격했지만 아비게일이 아주 손쉽게 잡아버리네요. 낮에는 나비 채집을 하고 밤에는 바다 낚시를 하다가 처음으로 검은 메기를 낚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는데 던져버리시네요. 제가 먹어야겠습니다. 이제 또 겨울이 오네요. 오늘 낮까지는 섬에 있다가 밤에 집으로 돌아가 줍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네요. 냉장고 상태는 심각하지만 다행히 글로머도 무사하고 비팔로 간식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비퀸을 잡고 포장지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름에 자연발화 때문에 섬에 가기가 무서운데 여름 내에 잡은 나비를 포장지에 싸서 가을에 한 번에 심으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비킨을 잡으러 출발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별집은 미리 제거해두고 망치로 노크를 한 뒤 전투 시작입니다. 아비게일도 있고 벌집 모자도 있어서 그런지 금방 잡았네요. 그리고 포장지 제작법을 얻었으니 여름 걱정은 끝입니다. 이제 몸 좀 데우고 다음 목적지로 달려볼까요? 다음 목표는 용파리입니다. 겨울 동안 바다를 탐험해 보려는데 그때 광원 및 열원으로 용파리 화로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인 만큼 침착하게 싸워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냥개가 나타났고 1대2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용암이까지 안쪽에 나타나서 살짝 당황했지만 댁엔 대리석 갑옷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제 용파리와 영혼의 맞다이를 하는데 이 친구 화가 잔뜩 났네요. 그래도 햄몽둥이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항상 용파리 잡고 나서는 가방이 터질 것 같네요. 그래도 테트리스 잘 해주고 나온 김에 돌도 한 보따리 캐주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상자 정리를 하다 보니 그 많던 거미줄이 5개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껴놨던 보물 창고를 털 때가 됐습니다. 3일 밤낮을 아비게일과 거미집을 털었고 거미줄도 한가득 모았네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템도 정리하고 밀린 집안일도 하는데 어느새 이 월드에 온 지도 1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바쁘게 지낸 것 같네요. 작년 이맘때쯤 겨울거인이 왔었던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밖에서 밤을 보내겠습니다. 잔가지랑 풀도 파밍하고 나팔국화도 모아주고 거미줄도 파밍하면서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내년 눈 내리는 겨울에 할머니께 드릴 프리미엄 패딩을 선물해 드리려고 겨울 코알라 판트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양손 한가득 짐을 들고 기분 좋게 귀가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 거인이 오늘에야 온다네요. 겨울 마지막 날인데 말이죠. 일단 급한 대로 불을 밝히고 소지품 창을 정리한 뒤에 활로를 타고 도망가려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잠이 잘도 오나 봅니다. 둘 다 죽을 것 같아서 일단 도망간 뒤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팔로가 죽기 직전이네요. 빨리 풀 한 포기 먹이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집으로 가는데 세상에나 엎친 듯 엎친 격 하운드까지 온다네요. 하운드들은 돼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물리쳐 줍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 집에 돌아와서 밥도 만들고 조끼도 만든 뒤에 봄이 온 줄도 모르고 단전에 빠져봅니다. 올해는 저희 집 위에 봄거인이 둥지를 틀려고 하나 봅니다. 딱히 저한테 달려들지 않아서 방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글로머를 죽이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시든 글로머꽃은 새 옆에 옮겨두고 당장 봄거인을 잡을 생각은 없으니 할머니 섬으로 향해 봅니다. 새벽에 순찰을 한번 도는데 세상에 이 귀한 육포를 아직도 안 드셨더라고요. 안 드시는 음식도 있나 봅니다. 이어 다시마도 정리하고 베리도 정리합니다. 아침이 되어 오랜만에 할머니를 뵀는데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밤에는 과자텔소라를 찾아 또 바다를 돌아다니는데 숲 근처에 바로 소금덩어리랑 과자텔소라가 있더라고요. 위치가 너무 좋네요. 소금을 캐야 하니 집에 가서 곡괭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어느새 병아리들이 태어났군요. 냉장고를 정리하고 곡괭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개구리들이 병아리들을 거의 죽였더라고요. 떨어진 솜깃들이 아까우니까 본거인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햄몽둥이를 들고 아비게일과 협공입니다. 병아리 광포카가 없으니까 할만하네요. 이 영광을 개구리들에게 돌리겠습니다. 다음날 낮에는 집에서 나비를 잡고 저녁에는 소금지대로 나가서 소금이랑 과자틀소라 조가비를 파밍합니다. 자동 사냥 모드 세상 편하네요. 이후 바로 할머니 섬으로 귀가했습니다. 낮에 잡은 나비들을 심어주고 방금 얻은 따끈따끈한 조가비로 첫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등이 생겼네요. 이제 저녁에도 어둡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 더미들은 곡괭이로 채광해서 소라고동을 잔뜩 얻어줍니다. 이건 섬 군데군데 놔주겠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평화롭게 나비를 파밍하다가 다음 할머니 집 리모델링 재료인 전구근을 캐러 동굴에 내려왔습니다. 입구 근처에 있는 전구근들을 캐주고 집으로 돌아가서 많이 캔 김에 랜턴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날 바로 섬으로 가서 저녁 시간에는 잡은 나비들을 심어주고 밤에는 할머니 집 2차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2층 집이 생겼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멋진데 3차 리모델링이 기대가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카펫 깔린 바닥을 만들어주고 월석을 캐러 나왔습니다. 운석이 떨어지는 돌 지형으로 나왔는데 월석이 2덩어리밖에 없더라고요. 월석 조각이 2개 부족합니다. 아쉬운 대로 일단 집에 돌아갔는데 문득 옆 숲에 월석 재단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석상을 부수면 월석 조각이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집 수리에 필요한 마지막 재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벌써 봄 마지막 날이네요. 세상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오늘 낮까지 열심히 나비를 잡고 저녁에 섬으로 출발해봅니다. 할머니께서 주무시는 사이에 몰래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이쁘네요. 웬디랑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되겠습니다. 밤 시간 동안은 야무지게 꽃을 심어놓고 아침이 되어 할머니 반응을 보는데 할머니께서도 새 집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친밀도를 가득 채우면 준다는 진주의 진주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와 소울메이트가 되었네요. 오늘부터 여름이지만 비가 내리고 있으니 낮에는 섬에서 나비를 잡고 배를 잔뜩 꾸며주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주를 받고 대개왕에게 다녀올까도 생각했지만 할머니께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도 슬픈 일이고 사시는 날까지 웬디랑 아비게일이랑 셋이 오손도손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할머니께는 대개왕에 대한 건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었으니 여름 거인을 잡으러 갈 준비를 해야겠죠? 낮에는 나비를 잡고 저녁이 되기 전에 개미사자에게 도착했습니다. 역시 아비게일과 웬디의 시너지는 여름 거인 잡을 때가 최고입니다. 금방 끝났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나비를 잡다가 제 2대 글로머도 데려옵니다. 나비를 열심히 잡다 보니 어느새 99마리가 됐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포장지를 준비해 놨죠. 정말이지 뿌듯하네요. 또다시 야무지게 나비를 모아볼까요? 그렇게 다시 50마리를 모았을 쯤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나비를 포장지에서 풀면 살아있는 나비가 나올지, 죽은 나비가 나올지, 아니면 나비가 아예 방생이 될지 미리 알아보지 않았던 절 탓하며 지금이라도 한번 실험해보려고 합니다. 나비 2마리를 따로 빼고 포장한 뒤에 풀러봤는데 아예 나비가 방생이 되더라고요. 나비가 죽는 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다시 잡기까지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일은 미래에 제게 넘기고 당장은 나비부터 모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99마리를 채우던 쯤에 나비를 자세히 보는데 배고픈 나비라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고픈. 먹이를 주면 다시 신선도가 올라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버섯을 먹여봤는데요. 먹이자마자 신선도가 풀로 찬 나비날개가 되었군요. 대실패입니다. 두 번째로는 씨앗을 먹여봤는데 세상에나 죽지도 않고 신선도가 가득 찬 나비가 되었네요. 툭하면 새가 놓고 갔던 씨앗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씨앗도 잘 모아놔야겠습니다. 이후 열심히 나비를 잡아 거의 160마리를 모았습니다. 포장지 안에 있는 나비까지 하면 260마리네요. 엄청난 수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입니다. 자연바라도 없고 낮이 제일 긴 날인 오늘 포장된 나비를 풀어보겠습니다. 잠자리채를 잔뜩 준비해두고 고 슛입니다. 와, 나비 그림자 지난 거 보이시나요? 중간에 야옹이한테 공격당할까봐 진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위험한 개구리 늪도 지나야 했고요. 그래도 나비가 물가로는 도망을 안 가서 다행입니다. 다 못 잡고 저녁이 찾아올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점점 그림자가 옅어지더라고요. 결국 하루를 다 투자해서 나비들을 겨우 다 모았습니다. 이제 꽃을 심으러 출발해 볼까요? 나비가 많아서 그런지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도 나비 심기에 전념입니다. 나비를 거의 다 심으니 섬 절반 넘게 꽃이 가득합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네요. 집에서 가져온 잠자리채는 다 떨어졌고 곧 곰소리도 나올 테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곰소리가 나올까봐 혹시 몰라서 숲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친구 진짜 왔네요. 이번에는 바로 싸워보려고 했는데 몸이 뚝딱거리는 바람에 방어구를 입지 못했고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제 특제 음식들을 잔뜩 먹고 건강해진 곰소리네요. 생명의 부적으로 부활하고 곰소리가 먼저 공격하지는 않으니까 스폰만 시켜두고 할머니 집으로 런하겠습니다. 섬에서 평화롭게 나비를 잡고 할머니와 인사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꽃도 어느 정도 심었겠다. 혼자 두고 온 팔로도 볼 겸 집안일도 할 겸 집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비를 잡으며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가을 거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생명의 부적도 하나 더 있겠다. 한 번 더 싸움을 걸어봤는데 자꾸 제 햄몽둥이를 날려버리더라고요. 전 이 친구 못 잡겠습니다. 런입니다. 그런데 밤새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어떻게 진정시키지 싶었는데 다행히 트리가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트리가드 덕에 가을 거인도 정리했으니 다시 섬으로 돌아가서 무한 나비 파밍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나비를 잡으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저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께 말을 걸어보는데 춤으로 화답해 주시네요. 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겠습니다. 밤에는 남은 가을 일수를 세보는데 6일이나 남았더라고요. 가을 평균 하루 15마리의 나비가 잡히니 거미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저녁에는 거미줄을 보충하러 왔습니다. 거미줄을 파밍하다 보니 아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낮에는 숲에서 나비를 잡고 저녁에는 다시 섬으로 왔습니다. 3일 동안 나비를 잡고 꽃을 심고를 반복하다 보니 와, 이제는 빈 땅이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 섬이 텅텅 비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감회가 새롭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가방 정리를 하고 거미줄이 부족하니 자동 파밍장을 꿈꾸며 돼지집 근처에 거미집을 심어둡니다. 올해 첫 눈이 내리기 시작했네요. 추위에 떨고 계실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프리미엄 패딩을 들고 섬으로 뛰어봅니다. 할머니께 패딩을 드렸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러고 할머니께서는 육포를 안 드시니 제가 걷어가겠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께서도 한동안 안 올 걸 예상하셨는지 마중을 나오셨네요. 집에 와서 몸을 녹이면서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안 좋은 예감이 든다더라고요. 겨울거인은 겨울 끝자락에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이 시그널을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날 때쯤에야 눈치를 챘고 급하게 겨울거인을 찾아 돼지에게 어그로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땐 우리 팔로의 흔적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슬펐습니다. 당장 겨울거인에게 복수를 준비했고 바로 가서 혼쭐 내줬습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우리 팔로를 죽였다는 게 너무나 분합니다. 집안일을 마무리 짓고 겨울 동안 뭘 할까 고민해보다가 보물 탐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다를 제대로 탐험해 본 적이 없어서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배에 용비늘 화로를 설치해주고 겨울 항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보물 표시에 도착했는데 호각고래가 오랜만에 놀러 왔네요. 구경을 온 걸까요? 귀엽습니다. 도르래로 물체를 끌어올리자 잠겨있는 상자가 나왔고 안에는 예스러운 백키트와 낚싯대, 찌 등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보물 상자로 바로 왔고 이 상자에서는 곡괭이랑 보석이랑 놀라운 씨앗이 나왔네요. 어느 땅에 심는지에 따라 다른 나무로 성장하는 신기한 씨앗이랍니다. 어두워서 못 봤었는데 호각고래가 여기까지 따라왔었네요. 이어 세 번째 보물상자, 네 번째 보물상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물상자를 열었습니다. 열심히 보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망갈 데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원숭이 해적단의 습격이었습니다. 아비게일이 있어 전투는 문제 없었지만 이 저주받은 보물이 쌓이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6개나 쌓여버렸네요. 이후 바로 근처에서 원숭이 섬을 발견했지만 일단은 집에 가서 정비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으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원숭이 섬을 벗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근처에서 서리턱 상어가 살고 있는 곳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무화과 나무도 발견하고 왁스치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집으로 직진입니다. 긴 항해 끝에 늘 주차하던 곳에 주차하고 집으로 달리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웬디한테 꼬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손이랑 발도 원숭이로 바뀌었군요. 세상에 할머니께서 이 몰골을 보시면 엄청 놀라시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물품들을 정리해주고 거미집도 부숴서 거미줄 파밍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씨앗이 늪지대랑 돌바닥에서 각각 다르게 자란다길래 심어봤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잘 자라지는 않네요. 오늘은 원숭이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바나나를 얻으러 동굴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저주받은 보물 때문에 웬디가 반인반숭이 된 거라는데 원숭이 여왕한테 바나나를 선물하면 저주를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동굴로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오늘 악몽데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나나를 빨리 서리해준 뒤 런했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벌써 봄이 됐더라고요. 세 번째 맞는 봄입니다. 드디어 출근하기 시작한 나비들을 잡고 지난 항해 때 배에 두고 내렸던 물건들도 집에 가져와서 정리해줍니다. 이제 원숭이 저주를 해제하러 갈까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배를 가지고 원숭이 섬을 가기엔 조금 멀어서 새로 배를 띄우려고 합니다. 여름 거인을 잡았던 곳 근처에 배를 띄우고 곧장 가면 원숭이 섬 도착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상륙했다가는 공격당할까봐 일단 항공뷰로 원숭이 여왕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 아무도 없을 때 호다닥 가서 저주를 해제합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후에는 여느 때와 같이 나비를 잡으며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봄거인이 또 글로모한테 시비를 걸더니 제2대 글로모도 보내버렸습니다. 우리 동물 친구들은 한데 같이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봄비가 그쳤습니다. 이제까지는 섬에 개구리비가 내릴까봐 안 갔었는데요. 이러다가는 애매하게 여름이 될 것 같아서 이젠 섬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봄이라 그런지 석회화된 나무도 보이는군요. 뭔가 스산합니다. 섬에 도착했는데 한참을 걸어도 꽃이네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잡아온 나비들은 밤새 심어주고 이후에는 섬에서 나비도 잡고 꽃도 심고 꿀도 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사냥개도 한 무리씩 달려오지만 우리 아비게일만 있으면 세상 만사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낮에는 나비를 잡고 저녁에는 꽃을 심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봄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꽃을 심었습니다. 이 월드에 온 지 195일 만에 진주의 섬을 꽃밭으로 만들었네요. 할머니께서도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텅 비었었던 이 섬이 이렇게 꽃으로 가득 찰지 누가 알았을까요? 이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외롭지 않아 보여서 뿌듯합니다. 이제 이 꽃밭에서 진주 할머니랑 웬디랑 아비게일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네요. 끝이 아니라 꽃밭을 완성하고 몇 송이의 꽃이나 심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다 뽑아봤는데요. 총 1520개나 심었더라고요. 참 길었던 프로젝트네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